수술 로봇은 의료 현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키스트에서 개발된 닥터 허준도 기존 수술법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의료로봇 연구단 이득희 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키스트에서 허리 디스크 통증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정밀 수술 로봇이죠. 닥터 허준을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이 참 눈길이 가는데요. 어떤 로봇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로봇 닥터 허준은 셀드라는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시술을 수행하는 로봇 시스템입니다. 네. 이 시술은 지름이 약 3mm 정도 되는 유연한 관인 카테터를 목표 벽면인 디스크까지 삽입하고요. 그런 다음 카테터의 2개의 구멍에 각각 지름이 약 1mm인 초소형 내시경과 레이저용 광섬유를 넣고 내시경으로 병변 부위를 확인하면서 레이저로 치료하는 시술입니다. 네. 저희가 닥터 허준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라고 할 수 있는 허준 선생님의 이름을 본떠서 지었습니다. 네. 네, 이름 들으니까 뭔가 친숙한 느낌도 드는데요. 네. 자, 기존 수술법의 다양한 문제를 이 닥터 허준이 극복을 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해결이 됐나요? 네, 저희 닥터 허준 로봇은 카테터 중재 시술 로봇입니다. 네. 카테터의 삽입과 조향을 담당하는 슬레이브 로봇과 카테터를 조정하는 마스터 조정 장치, 그리고 카테터 조정을 유도하는 가상현실 시술 유도 장치로 구성이 됩니다. 중재 시술은 기존의 수술법과는 달리 바늘이나 카테터를 몸속에 집어넣어 내시경이나 엑스레이 같은 의료 영상 기기로 환부를 관찰하면서 치료하는 방식인데요. 시술 도구의 정밀한 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정상 경로에서 몇 밀리미터 정도만 벗어나도 중요한 신경이나 혈관을 건드려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닥터 허준과 같은 정밀한 로봇을 이용하면 이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시술자는 환자와 약간 떨어진 위치에서 마스터 조정 장치를 이용하여 시술하게 되어 중재 시술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시간 방사선 영상 장치에 의한 방사선 피폭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반복적으로 이런 시술을 수행하는 시술자에게도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술 유도 장치를 이용하여 초소형 내시경 시야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의료사고나 수술 시간을 줄이고 방사선 피폭 위험도 낮춘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술 로봇들이 있잖아요. 네. 닥터 허준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현대적인 수술은 개복 수술, 채소 침습 수술, 로봇 수술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네. 하지만 현대 수술 로봇은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대형 병원을 위주로 보급되어 있고요. 또한 몇몇 특정 질환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중소형 병원에도 보급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닥터 허준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 대형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빈치 로봇, 그리고 이것을 모방해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레보아이는 복강경 수술 로봇입니다. 네. 반면 닥터 허준은 비수술적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재 시술을 위한 로봇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근의 최소 침습적 치료의 추세에 맞게 앞으로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디스크에 삽입하는 가느다란 관이죠. 그 카테터도 직접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 기존에 있던 원래 카테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기존의 셀드 시술에 적용되는 카테터는 그 끝단을 정교하게 조향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요. 예. 또 카테터 안에는 매우 얇은 초소형의 카메라,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작기 때문에 화질이 낮다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예.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카테터의 재질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조향 메커니즘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체내 수중 환경에서도 심도와 시야각을 개선한 고화질의 초소형 내시경 카메라도 적용하였습니다. 시야각이 140도로 기존 카메라의 2배 정도 됩니다. 네. 이러한 카테터는 자동형과 수동형으로 개발되었는데요. 자동형 카테터는 닥터 허준 로봇 시스템에 장착되어 자동 구동하는 카테터입니다. 네. 이러한 로봇 시스템을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기존의 카테터와 작동 원리가 동일한 수동형 카테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간단히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의한 자동 구동 기능을 제거하고 수동으로 구동하는 방식의 카테터를 추가로 개발을 하였고요. 네. 조기에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카테터는 현재 상용화를 위해서 전기 전자 안정성 시험과 인허가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네. 개발 과정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까다롭고 또 녹록지 않은 과정이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네, 의료 로봇은 그 성능의 검증도 있어야 되겠지만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예. 의료 로봇의 개발은 기술의 구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목표 기술의 구현이 달성되면 그것으로 논문 게재 등의 학문적 성과는 낼 수가 있겠지만 구현된 기술이 실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각종 검증과 그에 따른 기술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의료 로봇 개발에는 충분한 시간이 요구됩니다. 네. 정부나 연구 지원기관에서는 좀 더 꾸준한 관심으로 장기적으로 의료 로봇 연구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인허가 받기 전에 이제 전 임상 단계, 그러니까 카데바라고 하나요? 네. 그 카데바에도 성공했다고 들었는데 실제 수술 과정이 어땠고 좀 보완할 점은 또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카데바 즉 사체를 이용한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예. 인체의 척추와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돼지를 이용해서 동물 시험을 먼저 수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 동물 시험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 자신감으로 카데바를 통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점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예.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시술 중에 초소형 내시경 카메라가 카테터 끝단에 단단히 고정되지 않고 살짝 떨어져서 영상이 조금 비뚤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었고요. 또 카테터의 조향을 위해서 카테터 내부에 삽입된 와이어, 즉 철사의 일부 접합부가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예. 이러한 문제는 그 자리에서 수리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하여 시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제품화를 위해서는 더욱 견고한 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보완할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전 임상 시험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임상 시험을 네. 앞두고 계시죠. 네.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상용화 시점은 언제를 예상하시나요? 네, 그 모든 의료기기가 임상에 사용되기 전에는 반드시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식약처의 인허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닥터 허준 로봇은 아직 인허가를 마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 인허가 절차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문서 작업과 같은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저희 키스트와 같은 연구기관에서 할 만한 일은 아니고 닥터 허준 로봇의 상용화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저희 기술을 인수한 후에 인허가 절차를 끌고 가야 합니다. 네. 아직 기술 이전이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다행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을 통해서 앞으로 2, 3년 내로는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닥터 호주는 허리 디스크 치료에 주로 쓰이는 그런 정밀 수술 로봇이잖아요. 혹시 이런 기술을 다른 질환에도 활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카테터 시술 로봇이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혈관으로 삽입해서 혈관 질환들을 치료하는 그런 곳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럼 카테터 중재 시술뿐만 아니라 바늘 중재 시술 같은 곳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닥터 허준이 앞으로 여러 미세 수술에 광범위하게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 앞으로 이 수술 로봇 시장의 규모 어느 정도로 확대가 될까요? 네, 세계 수술 로봇의 시장은 큰 확장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 매체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조사 업체인 코이어런트 마켓 인사이츠에 따르면 작년도 그러니까 2018년에 38억 달러, 약 4조 2,600억 원이었던 수술 로봇 시장이 예. 연평균 13.4%씩 고속 성장해서 예. 2026년에는 108억 달러, 약 12조 1,2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로봇의 패러다임이 기존 다빈치와 같은 수술 로봇에서 중재 시술 로봇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닥터 호준과 같은 카테터 중재 시술 로봇의 시장성은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기술력은 물론이고요. 현재 고가인 다른 수술 로봇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닥터 호준이 활약하는 날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단장님의 앞으로의 계획 또 한마디 듣고 싶은데요. 네, 수술은 1세대 개복 수술, 2세대 복강경 수술과 같은 최소 침습 수술, 3세대 로봇 수술을 거쳐서 현재 4세대 디지털 수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수술이요. 예. 네, 즉 수술실의 모든 환경, 환자라든지 시술자, 수술 도구, 의료기기 등이 모두 디지털화돼서 즉 데이터화된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 키스트 의료 로봇 연구단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서 4세대 디지털 수술을 위한
원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기본 연구로서 의료 빅데이터를 기반해 예후 예측이 가능한 치료 계획이라든지 예. 자동 시술 로봇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네. 자, 이 데이터 기술 이제 4세대 수술이 디지털화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또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함께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보안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저희 로봇은 그 시술장 안에서만 쓰는 로봇이기 때문에 밖으로 외부로 이제 뭐 개인정보가 유출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시술장 안에서 쓰는 로봇이기 때문에 그런 보안 문제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안도 안정성을 좀 갖춘. 자, 단장님의 말씀하신 바람대로 빅데이터를 뭐 이용한 뭐 치료 계획이라던가 뭐 자동 시술 로봇, 우리가 좀 미래에 좀 꿈꾸고 있는 로봇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 기술로 개발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의료로봇연구단 이득희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